KF-21 전투기. UAE 동맹 협력 체결. 인리 탈락. 19조 원 아랍 UAE 제안. UAE 정부. KF-21 신기술의 협력 러브콜. KF-21 전투기 추가 구매 요청한 중동 상황. KF-21에 장착할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의 국산화에 속도가 붙게 됐다. 그러나 전 세계적인 물가 상승으로 사업비 증가는 불가피하게 됐다. 공군의 주력 전투기인 F-15의 성능 개량 비용은 당초 예상보다 1조 원 이상 늘었다. 방위사업청은 16일 제165회 방위사업추진위원회 이하 방추위를 열고 단거리 공대공 유도탄2 체계계 밝기 몸 계획, F-15K 성능 개량 기종 결정안 등 4개 안건을 심의결했다고 밝혔다. 단거리 공대공 유도탄2 체계 개발기 몸 계획은 KF-21에 장착할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을 국내 연구개발로 확보하는 사업이다. 사업기간은 내년부터 2035년까지이며 총 6,615억 원이 투입된다. 지난해 12월 방사위에서는 5,919억 원을 투입할 예정이었으나 이번 최종 승인 시점에는 700억 원 가까이 늘어난 셈이다. 방사청은 이 사업으로 단거리 공대공 유도탄 기술력을 확보하면서 적의 위협에 대한 대응 능력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KF-21은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로 현재 독일제 이리스트를 탑재할 수 있다. 국산 미사일을 개발하면 독일의 수출 허가가 필요 없어져 향후 KF-21과 패키지 수출이 가능해진다는 장점이 있다. 2005년부터 배치된 공군의 주력 전투기인 F-15K 성능 개량 사업은 F-15K 전투기의 임무 능력과 생존 가능성을 향상하기 위해 핵심 항공전자 장비의 성능을 업그레이드하는 사업이다. 사업 기간은 올해부터 2037년까지이며 총 사업비로 약 4조 5,600억 원이 책정됐다. 현재 59대 운용 중인 F-15K 1대당 성능 개량 단가는 770억 원 이상이 된다. 지난 2022년 12월 제148회 방추위에서 F-15K 성능 개량 사업 추진 기본 전략안을 의결할 당시 총 사업비가 3조 4,600억 원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1조 원 넘게 늘어났다. 방사청은 이러한 비용 증가에 대해 항공기 제조 분야의 전 세계적인 자재비 인건비 상승뿐만 아니라 군수산업 제조원의 지속적인 감소로 인한 공급망 재편의 영향기라고 설명했다. 이번 사업을 통해 현행 기계식 레이더를 능동 위상 배열 레이더로 바꿔 정보 처리 속도를 1000배 높이고 임무 컴퓨터의 메모리 용량을 확장할 수 있게 된다. 현재 반자동인 전자전 장비도 자동으로 바꾼다. 방사청은 F-15K 특유의 장거리 임무 능력과 무장 탑재 능력을 더욱 효과적으로 발휘할 수 있도록 표적 식별, 타격 능력, 생존 가능성이 크게 향상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손원 1급, KSS, 잠수함 성능 개량 사업의 체계 개발 기본 계획안도 의결됐다. 도산안창 5급 사업에서 확보한 국내 기술을 토대로 손원 1급의 전투체계, 예인선 배열소나, 기뢰 회피소나, 부유식 안테나 등 장비 사종을 개량하는 사업이다. 내년부터 2036년까지 8,076억 원이 투입된다. 잠수함 구조함 배치 사업은 현재 운용 중인 SR 청해진함을 대체할 함정을 국내 연구개발로 건조하는 사업이다. 지난달 전력화된 강화도함의 후속함이기도 하다. 이날 의결된 사업 추진 기본 전략안 및 건조 계획안에 따라 새로 건조할 함정에는 전자광학 장비와 구조작전 체계를 탑재, 탐색 구조작전 지휘 능력을 향상할 계획이다. 2026년부터 2031년까지 총 사업비 6,364억 원이 투입된다. 윤흥석 우크라이나 전쟁. 유럽이 패했다.
저는 우크라이나 전쟁을 어떻게 정리하냐면, 우크라이나 땅에서 유럽하고 미국하고 러시아가 싸우고 유럽이 패했다고 본다. 12.3 비상계엄 선포와 국회의 계엄 해제 결의안 통과 등으로 전국의 풍향이 숨가쁘게 흘러가던 지난 10일 오후 6시 30분. 서울 청계철로 전태일기념관 2층 공연장에서 열린 2024년 12월 통일뉴스 원래강좌에서 윤흥석 고스토리뉴스 대표는 지도와 수치로 우크라이나 전쟁을 해석하고 이같이 결론지었다. 윤흥석 대표는 지도를 통해 러시아의 대외 전략을 짚어가며 우크라이나 전쟁의 지정학적 의미를 설명하고 각종 수치들을 인용해 실제 러시아와 주변국들의 물류의 흐름을 추적하는 방식으로 우크라이나 전쟁의 현황을 분석했다. 윤 대표는 먼저 우크라이나 전쟁이 유럽에 미친 여파로 독일은 GDP, 국민총 생산, 가 완전히 박살난 거다며 스페인, 이태리, 프랑스도 같은 상황이라고 도표를 제시하고 제조업 실사지수도 완전히 박살났다고 지적했다. 그런데 우크라이나 전쟁 개시 직후 주요 유럽 국가들의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수출액이 껑충 뛰었다. 윤 대표는 이후 유럽연합의 카자흐스탄 자동차 부품 수출 급증을 예시하며 갑자기 카자흐스탄이 공업이 활성화됐느냐, 갑자기 부자가 됐느냐며 러시아로 갔다고 진단했다. 러시아에 대한 금수 조치를 피하기 위해 인접국으로 무해 수출했다는 것. 결국 러시아에 대한 금수 조치는 유럽 경제에 부담만 주고 효력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러시아의 무역망 구축도 주목했다.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모스크바를 거쳐 폴고그리드, 바쿠, 이란 테헤란을 지나 인도 뭄바이까지 이어지는 유라시아망이다. 기존 해로만 4,000km의 절반인 7,000km에 불과하다. 윤 대표는 미국이 봉쇄하거나 여차할 경우에는 이렇게 내륙망을 만들어 놓은 거다며 절반으로 시간이 줄어들 수 있다고 의미를 부여하고 이걸 받아서 인도가 블라디보스토크까지 연결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인도 첸나이에서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까지 해로로 연결하는 구상이다. 또한 러시아는 북극해 루트를 통해 북극해에서 나오는 석유나 가스 이런 것들을 이제 점점 따뜻해지니까 이 루트로 가면 유럽에서 블라디보스토크까지 2주도 안 걸린다며. 블라디보스톡이나 이 동쪽에다 뭘 짓느냐 하면은 항구를 짓고 있고 그 다음에 핵발전소를 짓겠다는 것이라고 전하고 여기를 개발하는데 누굴 갖다 쓰겠느냐. 북한 갖다 쓰는 거다고 단언했다. 이 와중에 한국의 기회는 더욱 사라지고 있다고. 러시아의 쇄빙선을 주로 대우해양조선에서 만들었지만 한러 관계가 어그러져 결국 중국 조선업계로 넘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것. 아울러 트럼프가 2017년 우리나라에 와서 팔아먹고 간 게 세일가스라며 우리가 제일 싸기 때문에 카타르 걸 갖다 썼다고 짚었다. 실제로 2020년 기준 국제 렌즈 시세는 카타르가 3.3달러 수준인데 비해 미국의 아우티기는 6.2달러. 미국 멕시코만은 9.0달러로 비싼 데다 운송비도 많이 들고 우리나라는 10.2달러로 세계에서 가장 비싼 호주산의 수입 비중이 제일 큰 형편이다. 윤 대표는 한국의 석유가스 개발도 한일 공동개발지구로 묶여있는 7광구보다는 중국, 일본이 개발에 나서고 있는 중국 연안지대를 주목해야 한다며 우리 거 소유권이라도 주장해야 되는데 그것을 포기하고 있다고 안타까워했다. 러시아의 발빠른 물류망 구축에 미국도 뭄바이하고 중동하고 유럽을 연결하는 회랑을 만들겠다라고 포럼에서 발표를 했다며 지금 시작은 안 됐다고 말하고 미국이 시리아 알사이드 정권을 붕괴시키고 친미 정권을 수립한 데 주목을 돌렸다. 시리아를 뺏긴 것은 러시아에겐 아픈 손이라는 것. 중동을 관통하는 가스 파이프라인이 요르단과 시리아를 통과해야 하기 때문. 윤 대표는 우크라이나하고
중동 분쟁의 최대 수혜자는 중국이라고 평가했다. 중국은 가장 세계에서 싼 에너지를 사갔다는 것. 중국은 국제 제재를 받고 있는 러시아와 이란으로부터 싼 값에 원유와 가스를 구입하고 브라질로부터 식량도 상대적으로 싸게 사들이고 있다고. 또한 북한은 지금 역사상 가장 경제적으로 좋은 시기라며 러시아 파병이 과거 한국의 베트남 파병처럼 경제 특수를 누릴 수 있는 기회이고 푸틴의 입장에서는 장기적인 공급처가 필요한 미사일과 탱크 생산기지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짚었다. 지금 안정적인 러시아 무기 공급처는 북한과 이란밖에 없다는 진단이다. 윤 대표는 우크라이나가 쓴 돈 말고 미국하고 유럽이 원조로 전쟁 비용으로 준 게 460조라며 미국의 전략은 러시아를 군사적인 측면에서는 힘을 빼고 정치적인 측면에서는 고립시키고 그 다음에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망가뜨리고 심리적인 측면에서 푸틴을 악마화하고 그래서 몹쓸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460조를 투자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우리나라가 1조 1천억 원 가까이를 줬다고 덧붙였다. 물론 우크라이나의 풍부한 자원은 무려 1경 6천조로 평가된다고. 이에 비해 러시아는 재정적으로 나쁘지 않다며 서방 G7 대신 중국에 대러 수출액이 급증했고 유럽 국가들도 러시아로 우회 수출을 하고 있으며 러시아가 경제적 블록화와 군사적 블록화를 추진할 수 있는 중국과 중앙아, 아프리카, 중남미 등 글로벌 사우스가 있다며 완전히 세력이 재편 중이라고 진단했다.